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미라클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이 아직까지 안 계셔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 분 들어오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이에요. 그죠? 이영미님 1등으로 들어오셨네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사진 카메라를 보니까 어제 좀 먹고 잤더니 네 눈이 좀 부었네요. 자, 미라클 모닝이라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제가 실시간 라이브로 그리고 화장을 안 하고 만나다 보니까 밤에 좀 안 먹고 자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퉁퉁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안 먹고 일찍 자는 거. 네, 차이님 굿모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몸에 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건강부터 챙기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못 잔다고 걱정해 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수면도 중요하지만 이 식습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덕분에 저녁에 좀 늦게 안 먹게 되는 습관이 2주 동안 길러지게 되고 어제 먹고 좀 잤더니 바로 아침에 이렇게 붓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또 안 먹는 그런 평일로 루틴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꼭 챙겨야 될 사람, 이 사람 꼭 챙겨야 된다. 사업하면서 이 사람만은 놓치면 안 된다 편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한번 댓글 한번 적어주세요. 차이님이랑 그리고 우리 아까 이영미님 들어오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업을 하면서 꼭 제가 챙겨야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 챙겨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라고 하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지금 한 5, 6년째 벌써 되는 것 같아요. 되면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진짜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은 우리 남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이 라방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100%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이 많다 보니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사업하면서 꼭 챙겨야 된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3가지. 시간, 돈, 신뢰. 네,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나 역시도 경험이 없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조금 도움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의논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원들의 뭐 페이 그리고 아니면 뭐 견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자본금은 어떻게 땡길 것이며 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일을 해나가면서 한 달, 2달 있었던 좋은 점, 나쁜 점, 뭐 힘들었던 점 모든 것들을 저희 남편하고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서 그 남편하고 공유한다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건 내 일이거든요. 독단적인 일이어야 돼요. 이거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막 남편한테 그냥 밥 먹으면서 혹시나 뭐 맥주를 한잔 하면서 힘든 점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야 내가 이런 게 좀 힘들고 이런 거 이런데 하고 저는 무심코 툭 털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그냥 무심히 툭 털어놓고 돌아가서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해결을 했는데 그동안에 남편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남자의 본능이 있잖아요. 해결해 줘야 된다는 본능.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혼자
진짜 많은 거를 고민해 놨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그리고 저는 해결을 다 했는데 남편이 얼마 후에 저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있잖아 지영아, 이건 네가 그때 말했던 게 이런 게 있는데,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나 그거 해결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해 주려고 굉장히 이 사람이 혼자 많은 시간을 그거를 고민을 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 사람과 문제만 던져놔놓고 해결은 내가 해놔놓고 그걸 또 공유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회사의 걱정거리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될 때는 공유를 하겠죠. 왜냐하면 나 역시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소소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그만큼의 또 의논할 것도 많고, 뭐 또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많은 걸 투자하게 된다면 남편이 최대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보고해야 되고 매일 이 집에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한테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안 될 거는 뭐 많은 것으로 표현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잘 된다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의 남편과 일의 시간을 많이 공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적인 시간,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간의 시간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시간에 회사의 일을 전달하지 않는 게 정말 좋다라고 제 경험상 좋다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유하지 마세요. 진짜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여성 기업가, 여성 사업가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제 경험상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돈입니다. 자, 돈. 이게 남편은 돈을 사업을 해서 벌게 되면 여성이 이제 아내가 주부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그 생활비를 꼭꼭 드려야 되죠. 맞죠?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여자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자, 이 경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회사에 관련된 돈의 자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진행 상태, 그리고 매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초기부터도 남편하고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역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조금 좀 어떤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대부분 이제 직장에 있고 이제 생활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우리가 맞벌이일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은 똑같은 맞벌이 워킹맘처럼 이렇게 똑같은 맞벌이처럼 돈을 이렇게 월급을 받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유를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게 정말 잘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남편하고의 그 돈의 관계가 그래도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이 일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월급 받을 때하고는 정말 다른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가 아닌 24시간을 내 일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금액은 꼭 남편한테가 아니라 집안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든 우리 집안의 생활비 중에서 아이들의 교육비가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조금 변동이 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부담으로 원래 가게 생활을 하면서 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부담을 했어요. 그걸 맞는 걸로 했어요. 그랬더니 좀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내가 얼마 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아이들의, 항상 변동에 있는 그런 교육비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남편의 어깨를 조금 부담을 좀 줄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생활비를 부담을 했고, 그리고 집안에 일어나는 경조사비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이게 또 특히 저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또 유명세를 탔잖아요. 처음부터 창업한 지 2년 만에 TV에 나오게 됐으니 사실은 내 안쪽으로는 그렇게 막 단단하지는 않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TV 나오는 와이프를 둔 사업가 뭐 이렇게 되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게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저도 유명해지고 그래서 돈 씀씀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뭐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체면 유지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무래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남편한테도 들게 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경조사에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금액을 지불하게 돼요. 예전에는 뭐 진짜 경조사가 5만원, 10만원 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제가 그래도 얼굴값이 있으니까 또 집안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5만원, 10만원 낼 수는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들은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나는 사업하는 여자니까 많은 시간을, 그리고 정말 그냥 많은 시간을 이 일에 투자하게 되면서 일정 금액보다는 이만큼의 투자를 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저희 남편은 일단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계획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정 계속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낼 수 있는 거에는 그냥 자기가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그 나머지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부담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 같이 나아가는 거잖아.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네. 좀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은 것을 사업에 뺏기면서 남편한테 덜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편한테 한 번씩 보너스 같은 거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입장을 바꿔서 남편이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사업한다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일정한 우리한테 그냥 주부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모든 것들 일정한 금액을 이제 같이 공유하잖아요.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씩 보너스를 주고 사업이 잘 됐을 때 직원한테 주듯이 뭔가 있을 때 남편한테도 그렇게 보너스를 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그런 보너스를 한 번씩 줍니다. 그러면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또 바깥에서 또 다른 의미로 내조하는 신랑의 의미에서는 그런 게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거는 금액이 조금 내 사업에 의해서 좀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신랑한테 이렇게 여보 이번에 프로젝트가 잘 돼서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배당금을 받아서 자기한테 이렇게 주는 거 좋아, 이렇게 줘. 여보 덕분에 이렇게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잘 끝낼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주니까 신랑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강연비라는 또 다른 소득이 있잖아요. 강연이라든지 뭐 브랜디들을 찍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소소한 이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좀 그런 거 그런 돈을 받았을 때 신랑한테 다 캐처크를 하는 편이에요. 한 번씩. 그럼 신랑이 굉장히 열렬한 응원을 해주죠. 사실은 돈은 배우자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랑한테 일정한 금액이 생기면 꼭 보너스 같은 걸 줘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신뢰거든요. 사실은 신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시라님이 저도 남편에게 용돈 이벤트 해보고 싶네요. 그거 진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당당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남편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내가 굉장히 기특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신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뢰가 진짜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자가 사업을 하고 나당기게 되면 이게 제가 대구에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이 여자가 일하는 거에 대한 그런 조금의
그런 밑바탕이 조금 또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생각하는 여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통쾌했던 경험이 뭐냐면, 제가 이 일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동네 아줌마, 보통 동네 아줌마들이 무죄를 일으키죠. 동네 아줌마를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이제 카페에서 이게 제가 딱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언니 너무 축하한다고, 언니 요즘에 너무 유명해져서 형부가 좋아하겠다고. 근데 형부 그러다가 바람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탁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지만 손해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뭔가 잘 되기를 한다면, 특히나 뭐 그 남녀를 떠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남편하고 제가 그런 거를 한 번도 의심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신뢰가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처음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서 나 여보, 나 서울을 오게 됐는데 지금 1박 2일 출장으로 왔는데 나 여기 조금 오래 머물러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보, 이게 이번 주 며칠이 아니라 앞으로 그래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희 신랑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리고 나 그래서 호텔비가 너무 아까우니까 아마 오피스텔을 내가 지금 계약하려고 해, 라고 하니 그래라,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뢰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게 감사하면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남편한테 끝까지 신뢰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모든 행동을 허투루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믿어주고 지켜주고 내어주는, 그런 내조를 해주는 신랑 덕분에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모든 시간을 공유하지 않지만 있었던 일들을, 회사 일을, 시간을 우리 신랑하고 공유하진 않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업무의 스케줄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이버 웍스로 저희 회사 그룹웨어가 있는데, 그 웍스에 저희 신랑이 이제 제 스케줄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권한을 줘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뭐 신랑이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보 내가 이런 일들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 여보가 같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이런 일과 스케줄을 다 알게 되면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고 사업한다고 많은 시간을 밖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걸 다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유했으면 좋겠고, 또 저 사람이 뭐 한다고 저렇게 맨날 늦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 번씩 걱정되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를 해서 남편한테 나의 시간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리고 큰 일정들은 나 오늘 어디 가라는 정확한 장소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우리 신랑이 걱정 안 하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과 와이프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자식과 아내를 똑같은 상대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다니고 있다, 그리고 남편의 그늘 안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은 꼭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유를 하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거죠. 제가 남편한테 지켜야 할 부분 3가지, 돈, 시간, 신뢰, 이것들을 공유를 하되 일정 부분만
공유를 하고 일정 부분을 내가 책임지도록 만든다라는 것들이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꼭 챙겨야 될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6명이 참여를 하시고 또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새벽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뭐 일가 중에서 항상 이걸 또 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성분이 100%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여성분들이 일을 할 때 꼭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라님이 오늘 이야기는 대표님이 여성 사업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예. 여성 사업가가 하면서 이렇게 이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없으시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와 같은 경우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어쨌든 남편의 신뢰와 남편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마음에 찌이는 게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식이 아니어야 돼요. 자식은 이래도 저래도 항상 내 편이지만 남편은 이래나 저래나 하면 내 편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했고 더군다나 오늘 6월 19일 제가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 남편을 위해 바치는 헌정의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돈이 아닌 이벤트도 있어야 남편이 아유 참 뭐 이거 갖고 뭐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마워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남편을 위해서도 6월 19일이니까 이 하루만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라님이 와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20분을 잘 했고요. 자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차이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책상님이 우아라고 해주셨는데 살라고 지혜롭기보다는 그렇게 했잖아요. 난항을 닥치면 제가 그 지혜가 생긴다고. 네, 그냥 난항을 겪지 않으려고. 신랑한테 참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라님이 남편분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멋진 아내시네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것들을 항상 의식 속에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사업도 중요하고 내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을 아이들한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남편한테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여성 사업가를 만나면 항상 아이들한테 밥 못 해주는 거 그런 걸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어야 돼요.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한테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처럼 돌아갈 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유, 일절 뭐 아니잖아요. 남편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이영미님이 멋진 날 축하해요. 저는 굉장히 남편한테 노력을 하는 편이고 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성 사업가로서 일을 하면서 또 눈치를 보이는 게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 중에서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참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걱정 되시겠죠. 또 며느리가 좀 유명해져서 좋기는 한데 또 그죠? 걱정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어머님한테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머님한테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머님은 내가 돌아갈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어머님도 둘의 관계가 저렇게 늘 좋으니까 그냥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지지 안 해주시면 잠깐만. 남편분이 지지 안 해주시면 괜찮네. 대표님이 서울에서 자리 잡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분이 시원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서울에 오게 됐고 지금도 이제 저희는 중화부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또 제도가 그 그룹웨어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저희 아파트가 그 차량이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게 이제 다
아파트너 그거를 하게 되면 그게 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차량이 나갔습니다가 다 저희 실시간으로 대구 있는 남편한테 공유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들어왔나 라고 이제 연락이 막 오고, 그래 지금 나갔나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 걸로 보면 이거는 뭐 되게 우리 신랑이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하겠다,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제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정이 편안하니 하늘도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이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끼리니까 저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돌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지금은 어떻게 무조건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무조건 달려나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 중간중간 힘들 때 있었잖아요. 힘들 때 있었을 때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한 번씩 꼭 해줬어요. 힘든 때가 딱 2번 있었거든요. 방송하면서 힘들었을 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딱 2번 있었는데, 그때 남편한테 여보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했을 때 딱 이 말을 해줬어요. 야, 내가 있잖아. 그거 이제 때리치워라. 그만해도 된다. 내한테 돈 없나? 집에 없나? 니 안 해도 된다. 뭐 그냥 내가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니가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해 살아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사업가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바깥에 투자를 하게 하면서 돌아갈 가정이 있다라는 게 그게 되게 의지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남자와 여자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구조상 그래도 주 생산자라고 해야 되나? 남편은 어쨌든 남자라는 위치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가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편은 힘들고 막 너무 지칠 때 나 그만두고 이렇게 집에 있어도 될까? 쉬어도 될까라는 마음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먹기도 힘든 것 같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이상. 근데 여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때를 치울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을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든든함이 느껴지는 멘트네요 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식한테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남편을 1순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미님이 남편이 옆에서 주는 거라 참 든든하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결혼 사업을 다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켜내고 있잖아요. 사업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텨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십 년째 잘하고 있으니까 어, 어, 이거를 제일 우선 이 제일 큰 사업, 본 사업을 망가뜨리는 제2의 사업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고 그걸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상이 항상 가족, 그 중에서 남편을 최우선시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꼭 느꼈던 바가 그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을 꼭 챙기셔야 돼요. 제일 든든한 지원자고 제 사업의 파트너니까. 그래서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꼭 이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28분이거든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댓글 있으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7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 고민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뭔가 내가 너무 뻔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미라클 모닝, 그래, 새벽의 기운이 어떤 건지 나도 느껴보자 라고 해서 그 마음으로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인생은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작이 나중에 뭐가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한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근데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아뿔싸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거란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뭐 정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창업 얘기를 제가 하는데 누가 듣겠어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새벽의 기운을 같이 하고자 지금 한 6, 7분, 시라님, 이영민님, 코코드림님, 그리고 차이님, 그리고 책상국님, 맞죠? 그리고 이영민님, 뭐 이렇게 고정 멤버들이 생기면서 책임감이 생기면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생겨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잡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나는 한 달만 미라클 모닝을 한다. 나는 2달만 한다. 아니다. 나는 이 사람과 끝까지 같이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뭘 한다든지, 꼭 여러분들만의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리 공지해 드리는 게 제가 계획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마음적으로는 제가 지금 원하는 바가 있어요. 사업적으로. 그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거든요. 그 이루고 나면 여러분한테 나 그거 이제 이뤘으니 이제 미라클 모닝을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한테 공표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짧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짧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미라클 모닝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지치지 않고, 그리고 책임감 느끼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에서는 제가 만약 오래 하게 되면은 책을 쓸까 싶기도 합니다. 차이님이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든 시간, 새벽이 아니더라도 오후에도 뭐 언젠가 하루 종일, 아니면 지난 다음 날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끝에는 여러분이 이루는 무언가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그냥 자그마한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이었고요. 남편 고마워. 6월 19일 우리 결혼기념일날 함께 아침을 못 먹겠지만 대구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 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하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